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쿠버네티스 서비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비스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쿠버네티스에서 여러 개의 파드를 하나의 네트워크 서비스로 묶어 외부나 클러스터 내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객체입니다. 만약에 5개 혹은 여러 개의 파드가 있다면 서비스가 로드 밸런스 역할을 하여 하나의 IP나 혹은 도메인으로 모든 파드의 요청을 분산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청을 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요청을 분산하는 방법은 라벨을 기준으로 파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중요한 게 라벨입니다. 자, 라벨과 셀렉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연결하게 되는데요. 파드에 앱이라고 하는 마이 앱이라고 하는 라벨이 있고 그 다음에 버전이랑 1이라고 하는 라벨이 붙어 있다고 하면 서비스는 셀렉터를 통해서 어떤 라벨을 가진 파드의 요청을 보낼지 지정하게 됩니다. 즉 앱은 myMall이라고 하는 라벨을 가진 5개의 파드가 있다면 서비스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자동으로 요청을 전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서비스 타입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의 타입과 종류의 특징은 쿠버네티스 도큐먼트에 들어가시면 Defining a Service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작성했던 것처럼 똑같이 kind service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가 지금 보시는 여기 서비스, 지금 보시는 앱에 my 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파드들은 my 앱이라고 하는 걸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각각의 버전에 따라서 저희 디플로이먼트에 있어서 버전 1, 버전 2, 버전 2, 그 다음에 버전 2, 버전 2 이렇게 갖게 되겠죠.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벨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보시는 앱, 그 다음에 my 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라벨입니다. 이걸 셀렉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V1을 삭제하게 되면 파드들이 갖고 있는 앱의 my 앱, 앱의 my 앱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 IP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노출을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나중에 또 인그레스나 게이트를 통해서 도메인으로 연결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드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 밸런스, 외부 로드 밸런스죠. 그래서 클라우드라든지 외부를 사용할 때 사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익스터널 네임, 서비스 네임을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인그레스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필요하시면 사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은 내부로만 접근해서 이제 로컬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브라우저에서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접근하고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비스 작성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트라든지, 그러니까 노드 포트라든지, 타겟 포트라든지, 그 다음에 열려있는 포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2-3개를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VS 코드에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환경은 저희가 VS 코드 실행시켜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도커는 실행되어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클러스터가 실행되어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렌즈를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저번 수업까지 진행했던 디플로이먼트 2개와 레플리카 셋 2개, 그다음에 파드 2개가 실행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서비스는 저희가 PostgreSQL DB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PostgreSQL은 저희가 북마커 API에서 연결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클러스터 IP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북마크 API에서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PVC 밑에다가 3개의 구분 인자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하는 방법은 아까 처음에 보셨던 PPT, 그 다음에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단하니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I 버전이고요. API 버전은 V1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종류는 서비스겠죠. 그래서 서비스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입니다. 메타데이터는 정보니까 엔터 치시고 띄어서 2개. 네임이고요. 네임은 저는 포스트 그레스 하이픈 서비스 컨트롤러 SVC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펙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스펙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클러스터 IP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타입 해주시고 클러스터 IP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렉터 선택해 줘야 되겠죠. 자,
자, 그래서 띄어쓰기 두 개 앱은 저희가 연결한 앱은 밑에 있는 포스트그레DB겠죠. 그래서 포스트그레스 파드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 연결만 해주면 끝나겠네요. 자, 포트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트는 지금 보시는 5432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이픈 해주시고 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콘솔 5432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두 개 해주시고 타겟 포트 해주시면 되겠죠. 타겟 해주시고 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5432겠죠. 예,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컨테이너 내부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타나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완료가 되셨으면 그 다음에 여기 파드는 꼭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연결하실 파드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아이는 지금 만들어진 이 아이는 포스트그레스라고 하는 SVC라고 하는 서비스로 이제 되겠죠. 그럼 내부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스트 정보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 호스트 정보는 3번에 북마커 API 보시면 여기 부분 호스트 부분에 보시면 호스트죠. 이 호스트 부분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로 돼 있었냐면요. 컴피그에 보시면 자, 컴피그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로 돼 있냐면요. 포스트그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DB의 이름이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서비스로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포스트그레스 SVC여야 되겠죠. 서비스 컨트롤러고요. 자, 그래서 북마크 API 들어가셔서 북마크 API의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컴피그에서 이 부분의 호스트 이름을 포스트그레스 SVC로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북마커 API를 수정하셔서 이제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맨 위에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셔서 하이픈 3개로 구분인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작성하시면 되겠죠. 서비스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꺼주시고, 자, 여기다가 API 버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종류는 지금 작성하시는 서비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이름은요. 자, 네임은 저희는 북마커 하이픈 API 하이픈 SVC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펙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노드 포트겠죠. 외부에서 연결 가능하도록 설정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타입은 노드 포트가 될 겁니다. 노드 PORT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셀렉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앱은 밑에 있는 앱이겠죠. 그래서 띄어쓰기 두 개 앱 해주시고 밑에 있는 북마크 API 파드라고 하는 데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포트 설정만 하면 끝나겠죠. 포트 자, 띄시고 네임 자, 그 다음에 얘는 APP 포트 그 다음에 하이픈 매핑이라고 좀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띄어쓰기 두 개 프로토콜 자,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대문자로 하셔야 됩니다. TCP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트는 저희가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8080이고요. 그 다음에 타겟 포트도 똑같이 8080으로 해놨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드 포트가 필요하겠죠. 나중에 클러스터 외부에서 접근할 때 사용할 포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노드 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소문자입니다. 자,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3009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잠깐 적어드리면 얘는 클러스터 내 포트고요. 내부의 포트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8080은 파드 내 포트죠. 파드 내부의 포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0090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는요. 클러스터 외부에서 접근할 때 사용할 포트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DB와 연결되어 있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연결이 돼 있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지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먼저 저희가 사용하기 전에 터미널을 통해서 저희가 DB를 먼저 지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클러스터를 아직 안 지웠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쪽에 있는 데모라고 하는 애가 또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셨으면 저번에 수업을 하셨으면 그래서 그거를 삭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터미널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터미널로 들어가셔서 저희가 먼저 진행되고 있는 파드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쿱에 ctl get paths 라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시는 PostgreSQL 접근하셔서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해서 드롭을 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자 빠르겠죠? 자, 그러면 쿱에 ctl exec-it 그 다음에 이름 복사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접근하면 되겠죠? 하이픈 2개의 psql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문자 u postgres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postgre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접근이 됐고요. 두 개 다 드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해주시고 appdb라고 하는 거를 삭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롭 해주시고 유저 postgres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삭제가 되었겠죠. 자, 그 다음에 역설러시 Q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클러스터 내부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볼륨을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실행되고 있는 모든 애들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쿱에 먼저 저희가 YML 파일을 실행시켜야 되니까 위치를 좀 바꿔주도록 하죠. 클리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을 K8s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에 저희 이클립스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K8s로 바꾸면 되겠죠. 자, 경로 복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cd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쿱에 ctl 그 다음에 delete 명령을 통해서 실행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삭제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삭제가 모두 완료가 됐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모든 애들을 다시 한 번 더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클리어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쿱에 ctl 그 다음에 apply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하나 띄시고 점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모든 config map, secret, pv, pvc, 서비스 그 다음에 deployment 다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L이 빠졌네요. 엔터. 자, 됐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오타가 났나 보네요. 이 부분 고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 들어가셔서 PostgreSQL에 여기가 포트죠. 포츠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터미널 오셔서 클리어 하신 후에 화살표 위로 올리시고 엔터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정된 정보가 모두 다 만들어져서 포스트그레 SVC까지 설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저희가 수업했던 config map과 secret 그 다음에 저번에 수업했던 PV와 PVC 그 다음에 deployment 지금 2개 북마커와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 그 다음에 서비스 2개가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포스트그레 SQL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즈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드 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드에 들어가시면 지금 러닝이 제대로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북마커 API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5번째 있는 로그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로그스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PostgreSQL로 제대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인설트도 제대로 된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포스트그레 들어가셔서 저희가 JPA에서 테이블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이블 만들어져야 되니까 플라이웨이에서. 자, 그러면 PostgreSQL 파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있는 쉘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PSQL 그 다음에 -u 대문자 u 그 다음에
postgres 해주시면 되고요. -d 데이터베이스는 appdb라고 만들었죠. 이렇게요. 자, 엔터 치시면 접근이 됐을 거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역슬러시 그 다음에 dt라고 하시면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테이블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elect assk from 그 다음에 bookmarks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DB와 그 다음에 서버인 북마커 API는 잘 연결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UI, 북마커 UI YML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YML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디플로이먼트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 들어오셔서 CLS로 좀 지워주시고, 클리어로 좀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4번 북마크 UI YML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전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필기가 잘 돼 있으시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없으신 분들은 좀 지금은 잘 적어두시고 모니터에 붙여주시면 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서비스 만들어서 붙이면 되겠죠.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를 같이 만들면 좋겠지만 같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따로 작성해서 파일에다가 붙여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베 ctl 자, 그 다음에 저희가 create 서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외부 연결할 거니까 노드 포트 타입으로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칸 띄시고 백틱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북마크 마이너스 그 다음에 UI 마이너스 svc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칸 띄시고 백틱. 자, 그 다음에 저희는 TCP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저희가 리히트로 작성해요. Next.js로 했으니까 3000번 포트겠죠. 3000번 포트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시고 백틱. 자, 그 다음에 드라이 런으로 출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픈 2개에 드라이 하이픈 런 해주시면 되고요. 는 클라이언트.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YML로 뱉을 거니까 YAML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오타가 는을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엔터 치시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저희가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만드는 거는 파워쉘을 하나 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파워쉘을 하나 열어주시고요. 자, 위치는 상관없겠죠? 어차피 저희가 저장은 저쪽에다 따로 할 거니까. 자, 이번엔 디플로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베 ctl 자, 그 다음에 create 자, 됐고요. 그 다음에 deployment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시고 백틱 작성해 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는 이름은 북마크 마이너스 UI 마이너스 deployment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한 칸 띄시고 백틱. 자, 그 다음에 하이픈 이미지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5버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루카스 0429 그 다음에 슬러시 북마크 하이픈 UI 하이픈 넥스트 JS 그 다음에 5.0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칸 띄시고 백틱. 그 다음에 똑같이 드라이 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런 그 다음에 는 클라이언트.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출력만 할 거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YAML. 자, 이렇게 하시면 두 개가 서비스와 디플로이먼트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템플릿을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노드 포트도 연결하고 해주시면 되겠죠. 노드 포트는 옵션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자, 두 개 만들어졌으면 간단히 저희가 VS에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 들어오셔서 다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새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파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름은 북마커
북마커 그 다음에 하이픈 UI.yaml이라는 파일을 만들도록 하죠. UI에 관련된 아이들이 되겠죠. 자, 되셨으면 아까쯤에 있었던 서비스와 디플로이먼트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죠. 자, 그럼 저희가 터미널 들어가셔서 첫 번째 서비스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PI 버전부터 밑에 여기까지 갖고 오시면 되겠죠. 복사하셔서 그대로 붙여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개 구분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플로이먼트 똑같이 위에 API 버전부터 맨 밑에까지 갖고 와서 지우면 되니까요. 복사하시고 그대로 VS 코드 밑에다가 붙여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필요한 값들로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셔서 저희 필요 없는 거 서비스 밑에 있는 요거 크리에이션 만든 날짜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라벨도 저희가 필요가 없겠죠. 라벨도 지워주시고 네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스펙, 그 다음에 보시면 스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노드 포트죠. 노드 포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렉터는 지금 보시는 UI가 아니죠. 저희가 파드를 연결해 줘야 되니까 얘는 파드로 돼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포트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포트는 네임은 app-port-mapping이라고 그냥 이름을 바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TCP고요. 그 다음에 포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는 3000, 그 다음에 타겟 포트도 3000. 그 다음 외부에 노출해야 되니까 노드 포트를 하나 작성해 줘야 되겠죠. 노드 포트는 3008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있는 스테이트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서비스가 하나 만들어지겠네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 이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셀렉터, 말씀드린 셀렉터 부분이겠죠. 그래서 얘가 어떠한 파드를 연결해서 서비스로 배포할 거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10080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내려가셔서 디플로이먼트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플로이먼트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플로이먼트고요. 시간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리플레카 셋은 하나, 요것도 네임만 가져가도록 하죠. 자, 리플레카 셋은 하나로 지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개든 여러 개든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자, 매치 라벨스는 지금 얘를 위에서 보시는 요 파드와 이름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복사하셔서 요거랑 같은 이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가 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필요 없는 거 지웠고요. 그 다음 메타데이터 얘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벨도 똑같이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파드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스펙은 참 내려가시면 이미지 선택됐고요. 그 다음에 네임은 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냥 간단히 UI라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추가적인 포트라든지 그런 작업들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임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콜론 하시고 띄어쓰기 2칸 하시고 컨테이너 포트 잡아주시면 되겠죠. 컨테이너 그 다음에 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3000번입니다. 컨테이너 포트 3000번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nv 잡아주시면 되겠죠. env 자, 하이픈 네임입니다. 저희가 지금 작성하셔야 될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수정하고 또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네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임은 저희가 클라이언트 작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클라이언트 작업을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UI를 안 열어놔서 UI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그 다음에 저희가 뉴 윈도우로 열도록 하죠. 뉴 윈도우로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센트에 보시면 저희가 열었던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파지토리의 북마크 UI에 있는 요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리센트 자, UI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건 뭐예요? env 환경이죠. 그래서 env 로컬에 들어가시면 요 값들이 선언이 돼 있으면 환경 변수로 전달이 되겠죠. 나중에 요거 바꿔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안 되시면. 그래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복사하시면 되겠죠? 네임은 지금 보시는 요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내려가셔서 value 해주시면 되고요. value는 아까쯤에 있으셨던 값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클라이언트 사이드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죠. 네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 사이드 쪽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요청할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value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작성을 할 건데 저는 끝에 svc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얘도 svc로 변경해 놓도록 하죠. svc 이렇게 하셔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서비스 노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저희가 kind라고 하는 클러스터가 지금 뭐로 돼 있어요? kind를 지금 한번 볼까요? kind는 이 부분에 있죠. 자, kind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수업할 때 사용했던 기본 kind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애들이 지금 부족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좀 추가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kind를 만들어 줍시다. 클러스터를 새로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아까쯤에 걸 갖고 와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눌러주시고요. 자, 0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kind 하이픈 그 다음에 config라고 하도록 하겠죠. 그 다음에 yaml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갖고 왔던 이 파일을 복사해서 저희가 kind config yml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하죠. 주석을 좀 잘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kind 클러스터를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kind 클러스터 정의입니다. 자, 위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여기 부분에서는 클러스터에 여기가 중요하죠. 클러스터에 포함될 노드를 정의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드스 컨트롤 패널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컨트롤 패널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얘도 샵 해주시고 저기다는 컨트롤 플레인이고요. 컨트롤 그 다음에 플레인. 자, 플레인이고요. 자, 역할을 하는 노드를 하나 생성했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샵 해주시고 외부에서 도커 컨테이너죠. 뭐예요? 즉 얘는 클러스터 내부 파드죠.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포트 매핑 설정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계속 만들어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또 주석 처리해드려야 되겠죠? 자, 하나는 첫 번째 거는 이겁니다. 일반 웹 접근용 포트 매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옵션입니다.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대부분 잡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80 포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호스트 포트도 80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포트를 조금 복사하셔서 저희가 3개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그냥 옵션입니다. 뭐냐면 443 포트죠. 여러분들이 HTTPS 포트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실무에 사용하시거나 프로젝트 때 사용하실 거니까, 그래서 443 포트를 잡아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죠. 뭐요? 얘는 스프링 부트 저희 서버죠. 스프링 부트 API죠. API 서비스용 포트 매핑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보셨죠? 3009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포트는 30090이고요. 그 다음에 요청하는 거는 18080으로 하도록 하죠. 되셨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필요는 없지만 UI 프론트 필요하죠. UI 프론트 매핑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복사하시고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UI입니다. UI Next.js죠. Next.js 그 다음에 UI 프론트 매핑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아까 제가 80으로 만들었고요. 컨테이너부터 80이고요. 그 다음에는 30080이라고 할까요? 똑같이. 자,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CP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문자로 되어 있지만 저는 대문자로 바꿀 겁니다. 습관을 위해서 바꾸는 거죠. 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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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P. 자, 이렇게 하셔서 얘를 클라이언트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올렸을 때 이제 모든 애들이 컨테이너 포트와 연결돼서 외부에서 18080으로 호출하면 스프링 부트가 불릴 거고요. 그 다음에 30080으로 불리면 UI가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클러스터를 다시 삭제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클러스터를 올려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로 올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터미널에서 새로 터미널 열고요. 나머지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쿠버네티스 첫 번째 수업과 같은 내용이죠. 처음에는 클러스터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kind 그 다음에 get clusters 자,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데모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삭제하도록 하죠. kind delete 그 다음에 클러스터 -name 그 다음에 띄시고 이름 복사해 주셔서 붙여넣으시면 삭제되겠죠. 자, 그러면 삭제가 되면 렌즈에서 확인하시면 모든 애들이 삭제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렌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렌즈 들어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클러스터가 삭제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작성해 놓은 클러스터로 또 생성을 해 주셔야 되니까 자, 저희 워크스페이스 일하는 공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K8S죠. K8S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주소 복사하시고 C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kind 그 다음에 create 그 다음에 클러스터 해주시면 된다고 했고요. 자, name은 이제 북마커라고 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티그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config 파일 올려주면 되겠죠. 이게 중요하죠. config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0 하신 다음에 탭 쓰시면 kind config yml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포트가 열려서 동작되는 애가 만들어지겠죠. 자, 거의 완료가 됐고요. 자, 만들어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렌즈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즈를 들어가시면 지금 kind로 만들었으니까 kind 북마커라고 하는 애가 하나 만들어져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모든 YML을 실행시키면 이제 동작이 돼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제 올리기 전에 저희가 확인할 작업이 있죠. 자, 이클립스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이클립스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저희가 뭘 바꿔놨어요? 아까같이 북마크 넥스트 JS에 그 env 로컬 요거를 바꿔놨잖아요. 그죠? 요것도 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자,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은 env 로컬 파일은 저희가 깃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액션의 키로 만들었죠. 시크릿 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복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깃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저희가 깃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깃에서 세팅스 들어가시면 되겠죠. 세팅스에서 밑에 보시면 저희가 Secrets and Variables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Actions라고 하는 데 들어가시면 되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버 사이드 API 베이스가 있죠.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서버 사이드 이 부분을 변경한 거죠. VS 코드에서. 자, 그래서 내려가셔서 요 값인 서버 사이드 API 베이스 URL 이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여기 에디트 눌러주시면 되겠죠. 에디트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변경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업데이트 시크릿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패스워드 해주죠 뭐. 자,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방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배포하고 이제 실행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뭐 필요한 파일들은 저희가 다 있는데, 자, 뭐 리플래시 한번 누르셔서 저희가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죠. 자, 됐습니다. 뭐 필요한 파일들은 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먼저 저는 아까 전에 저희 수업하느냐고 먼저 수업 시간 때문에 좀 올려놨고요. 여러분들은 조금 많이 나왔을 겁니다. YML 파일이랑 그런 게 수정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팀, 그 다음에 저희 싱크로나이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내주시고 피트 수정된 파일 YML 파일들 전송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커밋 앤 푸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더 있는데, 그죠? 나머지도 스테이징을 제가 잘못했나 보네요. 피트 그 다음에 수정된 YML 파일 전송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밋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똑같이 저희가 액션 쪽에 들어가시면 알아서 이렇게 피트가 만들어져서 액션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빌드를 하게 되겠죠. 여기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끝나면 이제 정송이 되겠죠. 자, 마지막 거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이 지나서 모두 푸시가 완료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새로운 아이로 올라갔겠죠? 도커브는 확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들을 새로 좀 받아 놓을까요? 자, 저희가 이번에는 도커 그 다음에 이미지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이미지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게 사실 뭐 하여튼 뭐 예전 거일 수 있으니까 이걸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그 다음에 RMI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 지워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5.0을 안 적었죠? 자, 이렇게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UI도 애플리케이션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북마커 API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 저희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지웠고요. 자, 두 개 다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해주시고 도커 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름은 루카스04이고 그 다음에 슬러시 북마커 그 다음에 하이픈 API 그 다음에 5.0이었죠. 이렇게 해서 좀 갖고 오면 될 것 같고요. 자, 갖고 오면 될 것 같고요. 자, 완료가 되면 UI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UI도 똑같은 방법으로 북마크고요. 그 다음에 UI고요. 그 다음에 Next.js가 되겠죠. 이렇게 하셔서 갖고 오시면 되겠죠. 예, 새로운 값을 모두 다 갖고 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클리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커 이미지스 해주시면 새로운 5분 전에 받아온 애가 되겠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최종입니다. 이제 서비스까지 배포가 되겠죠. 자, 명령어는 쿱의 ctl
자, 그 다음에 apply 모두 적용해주면 되니까 apply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백틱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수업한 거 리뷰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F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config maps와 그 다음에 저희가 secret 정보를 좀 갖고 있는 애들이었죠. 그래서 ./1번 요 파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칸 띄시고 백틱. 자, 두 번째는 저희가 DB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DB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2번 탭 해주시면 PostgreSQL DB가 올라갈 거고요. 물론 서비스도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파드도 같이 올라가고 디플로이먼트도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F 해주시고 이번에는 3번. 자, 이번에는 뭐예요? 저희의 API, 서버 API죠. REST API인 북마커 API를 올리게 될 거고요. 한 칸 띄시고 백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희가 UI, 방금 작성한 UI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점 하시고 4번 하시고 탭 해주시면 되겠죠. 점으로 실행시키면 안 됩니다. 클라이언트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필요한 1번, 2번, 3번, 4번의 모든 아이들의 YAM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출만 하시면 되겠죠. 자, 엔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요. 렌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되고 있는지.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로딩 상태고요. 펜딩 중이죠.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한 개만 남았네요. 아마 어플리케이션이겠죠? 어플리케이션이 제일 로드되는 게 오래 걸리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미리 브라우저를 저는 하나 좀 켜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청해 주시면 되니까 다 올라가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러닝 중이고 펜딩이네요. 아직도 2개. 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건 DB가 안 올라가 있어서 뭐 그렇겠죠? 자, 로그를 한번 볼까요? 자, 올라갔네요. DB가 켜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로그도 보시면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저희가 밑에 보시면 여기 있죠? 포스트그레 제대로 올라간 거 보실 수 있죠? 아까 전에 포스트그레가 안 올라가 있어서 시도를 3번이나 했네요. 제가 보시는 것처럼 꺼지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럼 브라우저 들어오셔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컬호스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 API 요청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80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요청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UI 한번 호출해 볼까요? UI는 30080으로 했었죠. 자, 로컬호스트 30080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뭐 넥스트도 되고 프리비어스도 되겠죠. 서치도 한번 해볼까요? 구글. 자, 그러면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애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시고 네이버, 그 다음에 네이버.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서브밋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장된 거 보실 수 있고요. 첫 페이지 가시면 네이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 네이버가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아주 간단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로 되어 있는 아이를 접근해서 실행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해도 뭐 좋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인그레스를 통해서 패스와 호스트 라우팅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저희가 카인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작업할 때 엔진엑스로 좀 올려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인그레스만 올리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인그레스 올리고 그 다음에 인그레스 API 올리고 UI도 올리고 이렇게 작업하셔서 저희가 인그레스 적용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라고 컨테이너 포트와 그 다음에 내부 들어가 있는 클러스터와 그 다음에 외부에 접근하는 포트들이 좀 다르다는 거, 그걸 좀 잘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저희는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좀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메일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